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발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이 위험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추락하였지만 경기 침체 지수마저 급락하면서 가뜩이나 바닥 없이 떨어지기만 하던 집값이 더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23년에는 가계, 기업, 사업자 악성 대출과 건설사 줄도산으로 은행권 부실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면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 분양 속도가 무한정 늦어지게 되어 집값 하락을 더 부채질할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미국발 시한폭탄 터졌다. 은행에 있는 내 돈 큰일 났다. CPI가 내려간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인데 더불어서 경기 침체, 더 위험한 경기 침체 신호가 떴습니다. 여기 보면 집들이 이제 불타고 있네요. 부동산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융위기 위험, 가계 기업 부실이 가장 커요. 내년에 금융위기 팬데믹 버금가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아예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은행 부실, 가계 기업 부실, 4대 은행 부실, 금융권 PF 부실, 이자 연체 리볼링,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가계부채 106%, 집값 급락 시에 경매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자금이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기업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자, 원자재 상승, 공급망 악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액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기업이 힘들어요. 4대 은행, 그나마 튼튼한 4대 은행마저도 아까 외적 요인들, 가계 그리고 기업, 사업자 등으로 인해서 부실이 생기고 있어요. 부실 채권이 확대되고 있고요. 기업 대출 무려 1421조. 금감원은 오죽하면 안정국을 신설했습니다. 금융안정국을 신설해가지고 이제 은행 부실에 대응하겠죠. 자, 건설사 연체, 가계대출 연체, 곧바로 은행 부도로 이어지는 거고, 특히 제2금융권이나 부실한 은행권부터 문제가 되겠죠. 금융권 특히 PF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레고랜드 사태 다 PF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요. 자, PF로 공사자금 지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담보 없이 무한정 고리대금업처럼 높게, 그래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부실 생겨가지고. 저축은행 84%, 정말 많이 했네요. PF. 증권 75%, 여신 66%, 보험 42%. 자, 상당히 위험하죠. 특히 저축, 증권, 여신 이런 데는 웬만하면 저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연체율 20%로 급증. 전문가 10 중에 5, 6은 내년에 금융위기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자 연체 리볼링. 자, 9개 은행 연체가 무려 2.7조, 잠재 부실 11조로 급증했어요. 카드 리볼링 최대 잔액은 7조나 돼요. 무려. 대출금리, 대출이 바로 내년이 고비입니다. 이제 대출 폭탄, 금융불안 확산, 바로 이것은 가계, 기업, 임대차, 사업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대차까지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요인이 많아요. 특히 아주 취약한 제2금융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금융부실 많이 노출돼 있어요. 볼까요? 주담대 금리 연내 8%까지 가는가. 근데 금리는 이제 점점점 내년 3, 4월 달 정점 찍고 내려갈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된 이런 개인,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겠죠. 이자 폭탄, 째각째각. 대출 폭탄으로 가계기업 대출,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가 문제다. 자, 이제 가계기업 대출, GDP 대비 여러분들 105%, 기업은 155%. 급격한 집값 급락으로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빚을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빚 빼버리면 빚잔치입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자, 임대차 보증금이 무려 850조예요. 특히 전세라든가 아니면 보증금으로,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으로 물린 돈이 이렇게 많아요. 임대인 반환 불가, 임차인은 깡통 전세, 집값이 계속 내려가게 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개인 사업자 대출
무려 665조 다중채무자 여기저기에 빚을 진 사람들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금융권이라든가 고금리 대출이 상당히 세요.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카드사 전체 무려 281조 규모. 여러분들이 이제 조 단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걸 실감 못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잘못하면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규모예요. 영끌, 비투, 사업자, 갚을 능력은 부족한데 계속 빌려준 거예요. 고금리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집값 대폭락 2022년에는 금리 인상으로 폭락했다면 23년 이후 이제 1년이 떨어질지 2년이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집값 폭락을 가져옵니다. 먼저 금리 인상 23년 초까지 이 꼭지에 찍고 하락할 거예요. 부동산 주가가 떨어지겠죠. 금리 인상돼서 가계 기업 이자 부담이 무궁무진하고 가계부채 위험 노출, 생산 소비 감소, 해외 자본 대량 빠져나가게 되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상당 기간 장기화될 것이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전망됩니다. 결국은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바로 이 경기 침체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같이 이 요인들은 집값 하락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경기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게 됐어요. 자, 굳이 따지자면 22년 말부터 24년 이거 연도도 불확실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볼까요? 부동산 주가 하락합니다. 아니 경기가 죽었는데 뭔 주가가 뛰겠어요. 자, 유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구리 등 금속,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것들 감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에요. 지금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 복합 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 내년 1.8% 전 세계가 다 올해보다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2023년 건설사, 부도, 줄도산 공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건설사 직원들 하나같이 이미 바닥이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되면 건설업계는 돈이 들어오질 않으면 줄도산 공포에 빠지게 돼요. 먼저 건설사, 부도, 줄도산, 부도건설사, 위험건설사 일단 우석건설사 부도가 어음 미결제로 동원건설사 부도도 어음 미결제로 부도난 거 아시죠? 자, 위험한 것은 롯데, 한화, 금호, 태영, 코오롱 등 여기뿐이겠습니까? 뭐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소규모든 건설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 특히 PF 대출이 중단된 게 커요. 그리고 브릿지론 대출 이거 고금리인데 이거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금 경색 돈이 안 돈다 이 말이죠. 자, PF 대출 중단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레고랜드발 이 문제로 인해서 은행이 이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야. 돈줄이 꽉 막혔어요. 브릿지론 대출 눈물을 머금고 금리 15%까지 연장 이것도 버티기 이것도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야. 결국 이렇게 연명하다가 외환위기 때 IMF 때 50%가 100대 건설사 50%가 붕괴됐고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에 20%가 부도났는데 이번에는 20% 이상 더 부도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건설사들이 집만 짓는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설사는 퇴출시켜버려야 돼요. 아니 집만 짓는 게 뭔 건설사예요. 자, 건설사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파트만 지어요? 토목도 해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그래야 살아남지. 아니 집을 계속 지켜두면 집은 남아돌고 그런 건설사는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줄도산 위험 요소. 자, 미분양이 급증. 이제는 가장 큰 게 미분양입니다. 이제 미분양 늘어날 거예요. 둔촌 사태부터. 미분양 2만 가구가 지금 4만, 5만까지 왔어요, 현재. 10만 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노조도 파업해가지고 건설사 부실에 아주 큰 원인을 제공했죠. 자, PF 대출 급증. 10년간 37조가 무려 112조로 거의 4배나 급증해버렸어요, PF가. 자, 집값 하락장 분양, 재건축, 재개발 속도 늦어진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재건축 살까요 말까요? 재개발 살까요 말까요? 저한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까요? 자, 다 틀린 말이에요. 분양가가 고분양가면 분양가보다 30%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냥 허다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재건축 얘 당장 하는데 떨어질까요? 당장 하면 뭐 얘도 폭락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재개발? 걔도 당장 한다고 걔도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10억 붙었던 게 5억으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 하락장이면 이런 게 올스톱 돼버려요. 분양 볼까요? 분양을 미룬다고요. 집값 하락으로 분양이 늦어집니다. 미분양이 급증되고 분양에도 미분양이 나니까 시기 조절하겠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곳에서 시기 조절하겠죠. 결국 안 할 수는 없어요. 분양 안 하면 천문학적 손해를 보니까. 하면 뭐합니까? 미분양. 미분양 나면 조건 완화, 할인 분양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해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재건축 폭락, 갭 차이가 크고 투자자가 실종돼 버렸어요. 완전히. 아니, 재건축 집값이 빠지는데 누가 이거 분양받으려고 하겠어요. 속도도 늦추죠. 집값 하락으로 지금 내년에 분양할 게 2년에서 7년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꼭 기억하세요. 분양가 인하, 자, 미분양 방지, 조합원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부담을 일반 분양일 때 이 둔촌중구처럼 자,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에 떠넘겨버리면 그 재건축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안 나오잖아요. 좋은 아파트를 그냥 자기들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옵션도 풀옵션이고 층수도 다 좋고 그런데 분양하는 것들 아예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 누가 그 분양 받으려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분양가 비싸게 느껴지는데. 재개발도 폭락합니다. 거래 안 되고 가격 하락, 속도도 늦추고 집값 하락으로 2~7년 늦어질 수 있어요. 분양가 인하, 미분양 방지, 조합원 부담 증가. 즉 결론적으로는 미분양을 방지하려면 조합원들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더 손해보게 돼요. 이제 하락장 3억 매입으로 수익을 비교합니다. 항상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해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갭투, 빚투, 거주.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있고 또 빚을 끌어안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자, 실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투에서는 거주 중심으로 잡는 게 좋지만 바닥에서는 무조건 이 순서로 가야 돼요. 갭투, 빚투, 거주. 여기 보세요. 갭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분양권 미분양이 두 번째 좋고 그 다음에 거주를 하되 좀 빚을 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자,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도저히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은 거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 순서로 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갭투, 이제 3억을 투자했다고 보자고요. 자, 실거주 폐지되겠죠. 이제 내년 초에 아마 서울도 없어질 거예요. 하락장, 조정지역, 투과지역 다 없어집니다. 주요 지역, 강남, 서울, 경기 중심, 지방 중심, 항상 중심 지역이 주요 지역이에요. 거기를 노려야겠죠. 수익률 예를 들면 15억이 반토막 나서 8억으로 떨어지면 얘는 서울 같은 경우 22억까지 뛰어요. 3억 갭 투자로 충분히 8억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려 14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차익을 거두죠. 그런데 이제 분양을 받았다. 전매 축소. 자, 전매 제한이 풀리는 거죠. 자,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왔는데 더 빠지게 되면 사라질 거예요. 주요 지역 역시 강남, 서울 대단지, 3기 신도시, 경기도나 지방의 중심 지역. 자, 수익률은 8억에 분양하는 게 결국 16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돈 3억 갖고 있으면 8억짜리 분양 받을 수 있잖아요. 자, 나중에 시세 차익은 8억. 그러니까 금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빚투 거주. 빚내서 실거주를 하는 거죠. 자,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입.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에서 매입. 이렇게 해서 투자 목적을 생각하면서 빚을 좀 내면 이래요. 자, 이제 8억짜리가 4.5억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본인이 3억이 있으니까 한 1억 5천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매입하겠죠. 11.5억. 이렇게 4.5억이 11.5억으로 올라가니까 7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빚을 많이 낼수록 차익은 더 커집니다. 이자 합쳐봤자 이 억 단위로 뛰는 집값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빚을 많이 낼수록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주, 실거주 매입,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입,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을 매입할 수도 있겠죠. 자, 수익률 5.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을 때 이 3억짜리 빚 없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3억으로. 그럼 얘가 8억 가면 5억 정도 뛰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갭투 14억, 분양 8억, 빚투 거주 7억,
빚 없이 실거주 5억. 제일 안 좋죠. 그래도 잡아야 돼요. 그래도. 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바로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9.1까지 갔던 게 7.1까지 내려왔다. 상당히 좋은 징조죠. 이거를 길게 볼까요? 자,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보니까 소비자 물가 빨간색이에요. 밑에는 근원 물가 검정색. 거의 0에서 놀던 게 어떻습니까? 거의 9%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와줘야 안정빵인데 내년이면 이만큼 내려올 것 같아요. 어때요? 아주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죠.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12월 달에 내려온 걸로 봐서 다음 달에는 6% 정도로 아마 빠질 가능성이 커요. 소비자 물가가. 그러면 금리 인상 내년 빅스텝 한번 받고 스몰 스텝 밟아서 내년 3월이면 한 5%에서 끝날 것 같아요. 미국. 내년 3월 정도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기 보시면 전망이 12월 달에 4.5까지 전망하잖아요. 미국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러면 꼭지는 5%고 곧바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공포 심화, 유가 환율, 경제 성장률, 국제 유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름 가지고 계속 굴뚝을 떼야 하는데 제조업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유가가 얼마나 수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경기 침체가 되면.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막 이제 달러 사면 안 돼요. 내년부터는 경제 침체입니다. 다만 경제 위기가 터지면 또 달러가 올라가겠죠. 여기 주요 기관 우리나라 봤더니 1%로 확 줄었죠. 모든 기관들이 하나같이 1%.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1% 성장하게 되면요. 나중에 대만한테, 지금도 대만한테 추월됐는데 일본장 날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OECD 경제 성장률. 자, 앞에 있는 게 2022년, 뒤에 있는 게 2023년. 세계적으로 3.1에서 2.2. 내년이 더 안 좋다는 거죠. G20국가 3.0에서 2.2. 유로존 3.3에서 0.5. 우리나라는 2.7에서 1.8. 자, 미국 1.8에서 0.5. 아주 끔찍하네요, 미국도. 이제 수도권 집값 급락, 거품 폭동 지역. 여기 보시면 수도권이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특히 의왕, 부천, 양주, 안산, 고양은 완전 망하다시피 빠지고 있어요. 얘들의 특징이 늦게 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이렇게 2018년부터 21년까지 이거 올해 뺀 거예요. 누가 많이 거품이 심했냐. 잘 보세요. 세종이 제일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폭락하는 거야, 세종이. 말도 안 되는 게 서울보다 더 뛰어버렸어요, 세종이. 3배 뛰었죠. 4배. 자, 서울. 두 번째로 서울도 그래서 급락이 세고. 자, 이제 대전도 아마 엄청 붕괴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구, 광주, 인천, 부산. 아무튼 광역시까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내년에 집값 오를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2021년에는 53%가 작년에는 오른다고 하더니 올해는 5.1%만이 오른다고 한대요. 자, 신혼부부 지금 대출 비율이 89로 늘어났어요. 89%로. 비용도 1억 5,3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입 지수는 쭉 떨어졌어요. 21년 27%, 지금은 24%.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산다 이거죠. 한번 온통 빈 거야 이번에. 여기 보세요. 자, 저축은행과 기타 은행들, 동원건설산업 부도났는데 여기에 PF 대출을 해준 것들이에요. 이만큼 부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상당히 어두침침하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부동산 지표만이 아니라 국내의 물가, 금리, 경제 상황,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2년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가 23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